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성 후보님한테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 오늘 보니까 다들 이렇게 세월호 배지들을 다 달고 나오셔서 일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뗐다가 붙였다가 이러는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매도 잠깐 계십시오. 가슴에 있는 제가 세월호가 얘기하고 중요한 것이지. 저는 방해하지 마시고. 그건 방해하지 마십시오. 모욕적인 이야기잖아요. 방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데 세월호를 주도권을 행사하십시오.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으십시오. 네. 제가 주도하지 네. 않습니까? 네. 방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득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계속 좀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은 좀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세월호 네. 배지를 통해서 차고 안 차고를 세월호를 이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관성을 얘기한 겁니다. 일관성. 아니 그러면 저는 그 이전에는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 배지를 찬 건 내가 갖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배지 한두 번 안 찼다고 해가지고 세월호를 그때그때 시비에 편승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일관성 동료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일관성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고요. 이제 질문은 뭐 다 됐으니까 답하셨고요. 문재인 후보님한테로 제가 또 넘겨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저보고 말꼬리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것도 일종의 네거티브거든요. 저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한 것이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호위무사라고 평가받으신 최성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어야지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문제를 삼으시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거티브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토론장에서는 제일 심하게 하신 것 같고. 호위무사라는 게 어떤? 그런데 오히려 화는 또 우리 안희정 후보님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나온 것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네거티브 공세를 합니까? 네. 어쨌든 항상 언론에 나오면 검증과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시라는 분이? 주도하는 거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근거를 대보세요. 어쨌든 저는 동료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 좋습니다만은 네거티브라고 하는 건 실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사이가 좋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지적은 최성 후보한테 하는 게 맞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의견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또 노인 기초연금 증액 또 제가 시행하려고 하는 노인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들의 삶을 개선해야 되는 거 분명하게 맞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월 10만 원, 이제 소일거리 사업, 용돈벌이 사업을 약 35억 정도 들여서 3천여 명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국가 정책으로 100만 명 정도에게 성남시가 하고 있던 용돈벌이 사업 이걸 확대할 생각인데 최성 후보께서는 어떤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어떻든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청년 배당이든 어르신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특히 어르신의 경우는 저도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500여 개의 경로당을 단순한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센터하고 연결해서 일자리와 문화복지의 거점센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도 전국에 있는 경로당을 노인 일자리의 허브로 만들게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이 노인 어르신 일자리 부분들은 다른 중소기업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과의 추진 과정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배려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떻든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일자리는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공약을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공약에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대검찰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 건수가 11,000건에서 2014년도에는 29,000건으로 일본의 6배, 7배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성희롱 문제, 성폭력 문제, 성범죄 문제, 예방대책과 공약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야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결국 치안 인력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경찰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공공 일자리 늘릴 때 중요한 부분이 소방안전, 소방관들이죠. 또 경찰관 이런 쪽 인력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 이제 경찰들이 좀 이렇게 실질적인 시민 안전 보안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했던 사업 하나가 시민 순찰대라고 해서 해당 지역에 한 개 동당 약 16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순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또 귀가 도우미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여성들도 안전하게 느끼고, 안타깝게 새누리당의 반대로 폐지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실질적인 인력 증원이나 현장에 좀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도한 서울공화국 중심의 수도권 발전을 최소화하고 대전, 충남, 자치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수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수도로 발전을 시키게 되면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묶여있는 여러 수도권의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세종시가 충남, 충북을 아우러내는 전국 지방자치 개헌의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항상 준비했던 또 판넬을 준비하고, 이 판넬이 있으면 또 다른 후보님들도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세종시를 명백히 행정수도로 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 그 다음에 국회, 또 총리실이 이 세종시로 이전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서울로부터 세종을 잇는 SOC 건설이 집중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세종시와 관련된 KTX 역사 문제도 모든 걸 세종시로만 집중하면 문제가 있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면서도 집중을 하되 대전, 충남, 충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도시들도 발전하면서 동시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상생의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성 후보께서 수도권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그린벨트도 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수도권 있을 때도 규제 완화하자고 서명하자는 거죠. 한 일 사실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경기도나 수도권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실제로 배제되다 보니까 너무 사실 수도권도 일극화되고, 그래서 뭐 토지 자원이든 모든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서 비효율이 이제는 뭐 극대화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행정 수도는 옮기는 게 맞고, 또 그건 이미 뭐 정치권이 한때 합의했던 것이고 국민들이 동의했던 거니까 제대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수도권이 갖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게 뭐 아까 우리 문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나치게 과밀화되는 데서 오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규제 완화하자, 막 그린벨트 풀자, 이거는 좀 천천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이건 뭐냐면 제 이야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이런 발상은 정말 과연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충격적입니다. 지금 성남, 고양, 경기 북부 수도권에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기타 수도권 과밀 억제로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책상머리에서 금을 그어가지고 재산권 피해로 이 분노 어린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수도권에 여러 가지 있는 과도한 억제를 풀어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그분들의 민생 재산권 보호를 해주자는 주장을, 그걸 반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군사보호구역을 푸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섞지 마세요. 예, 두 분 다투지 마시고요. 저는 뭐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도 맞아면 적경 지역의 열악한 곳, 낙후된 곳은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다 서울에 모여 있는 서울 중심 1급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것을 좀 다극화해서 서울은 법적 수도, 경제 수도로 남고, 세종은 행정 수도, 또 대전은 과학 수도, 광주는 문화 수도, 부산은 해양 수도, 이런 식으로 다극화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지방 분권 시대, 또 국가 균형 발전 정책, 또 지방의 시대,
우리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들 공감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성 후보님한테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 오늘 보니까 다들 이렇게 세월호 배지들을 다 달고 나오셔서 일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뗐다가 붙였다가 이러는 거.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매도 잠깐 계십시오. 가슴에 있는 제가 세월호가 얘기하고 중요한 것이지. 저는 위안부 방해하지 어머님 마시고. 그건 방해하지 마십시오. 모욕적인 이야기잖아요. 방해하지 지금 마시라니까요.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데 제지 좀 해주시고요. 세월호를 주도권을 행사하십시오.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으십시오. 네. 제가 주도하지 네. 않습니까? 네. 방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득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계속 좀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은 좀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세월호 네. 배지를 통해서 차고 안 차고를 세월호를 이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관성을 얘기한 겁니다. 일관성. 아니 그러면 저는 그 이전에는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 배지를 찬 건 내가 갖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우리 안희정 그런 후보님 많이 평가가 하신 것 있다고요. 같아요. 네.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나온 것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네거티브 공세를 합니까? 네. 어쨌든 항상 언론에 나오면 자, 검증과 제가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시라는 분이 주도하는 거니까 좀 네? 기다려 보십시오. 근거를 어쨌든, 대보세요. 어쨌든 저는 동료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 좋습니다만은 네거티브라고 하는 건 실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사이가 좋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지적은 최성 후보한테 하는 게 맞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의견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자, 대화가 그 다음에 제가 선거 전략에 마저 도움이 진행하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노인 일자리 또 노인 기초연금 증액 또 제가 시행하려고 하는 노인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들의 삶을 개선해야 되는 거 분명하게 맞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월 10만 원 이제 소일거리 사업, 용돈벌이 사업을 약 35억 정도 들여서 3천여 명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국가 정책으로 100만 명 정도에게 성남시가 하고 있던 용돈벌이 사업 이걸 확대할 생각인데 최성 후보께서는 어떤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네. 계신지 어떻든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청년 배당이든 어르신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특히 어르신의 경우는 저도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500여 개의 경로당을 단순한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센터하고 연결해서 일자리와 문화복지의 거점센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도 전국에 있는 경로당을 노인 일자리의 허브로 만들게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이 노인 어르신 일자리 부분들은 다른 중소기업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과의 추진 과정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배려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떻든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일자리는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공약을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공약에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대검찰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 건수가 11,000건에서 2014년도에는 29,000건으로 일본의 6배, 7배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성희롱 문제, 성폭력 문제, 성범죄 문제, 예방대책과 공약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야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결국 치안 인력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경찰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공공 일자리 늘릴 때 중요한 부분이 소방 안전, 소방관들이죠. 또 경찰관 이런 쪽 인력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답변하고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배지 한두 번 안 찼다고 해가지고 세월호를 그때그때 시비에 편승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일관성 동료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일관성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고요. 이제 질문은 뭐 다 됐으니까 답하셨고요. 문재인 후보님한테로 제가 또 넘겨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저보고 말꼬리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것도 일종의 네거티브거든요. 저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한 것이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호위무사라고 평가받으신 최성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어야지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문제를 삼으시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거티브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토론장에서는 제일 심하게 하는 것 같고. 허위무사라는 게 어떤 그런데 오히려 화는 또 한국에 있는 경로당을 노인 일자리의 허브로 만들게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이 노인 어르신 일자리 부분들은 다른 중소기업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과의 추진 과정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배려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떻든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일자리는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공약을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공약에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대검찰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 건수가 11,000건에서 2014년도에는 29,000건으로 일본의 6배, 7배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성희롱 문제, 성폭력 문제, 성범죄 문제 예방대책과 공약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야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결국 치안 인력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경찰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성 후보님한테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 오늘 보니까 다들 이렇게 세월호 배지들을 다 달고 나오셔서, 일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뗐다가 붙였다가 이러는 거.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매도 잠깐 계십시오. 가슴에 있는 제가 세월호가 얘기하고 중요한 것이지. 저는 방해하지 위안부 마시고. 그건 방해하지 마십시오. 모욕적인 이야기잖아요. 방해하지 지금 마시라니까요.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데 제지 좀 해주시고요. 세월호를 주도권을 행사하십시오.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으십시오. 네. 제가 주도하지 네. 않습니까? 방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득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계속 좀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은 좀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세월호 네. 배지를 통해서 차고 안 차고를 세월호를 이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관성을 얘기한 겁니다. 일관성. 아니 그러면 저는 그 이전에는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 배지를 찬 건 내가 갖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답변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배지 한두 번 안 찼다고 해가지고 세월호를 그때그때 시비에 편승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일관성 동료 후보 근데 두 분이 사이가 좋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지적은 최성 후보한테 하는 게 맞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또 노인 기초연금 증액 또 제가 시행하려고 하는 노인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들의 삶을 개선해야 되는 거 분명하게 맞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월 10만 원 이제 소일거리 사업, 용돈벌이 사업을 약 35억 정도 들여서 3천여 명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국가 정책으로 100만 명 정도에게 성남시가 하고 있던 용돈벌이 사업 이걸 확대할 생각인데 최성 후보께서는 어떤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어떻든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청년 배당이든 어르신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특히 어르신의 경우는 저도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500여 개의 경로당을 단순한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센터하고 연결해서 일자리와 문화복지의 거점센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도 전고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일관성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고요. 이제 질문은 다 됐으니까 답하셨고요. 문재인 후보님한테로 제가 또 넘겨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저보고 말꼬리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것도 일종의 네거티브거든요. 저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한 것이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호위무사라고 평가받으신 최성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어야지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문제를 삼으시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거티브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토론장에서는 제일 심하게 하는 것 같고. 호위무사라는 게 어떤 그런데 오히려 화는 또 우리 안희정 후보님이 많이 평가가 하신 것 있다고요. 같아요. 네.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나온 것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네거티브 공세를 합니까? 네. 어쨌든 항상 언론에 나오면 검증과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시라는 분이 주도하는 거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근거를 대보세요. 어쨌든 저는 동료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 좋습니다만은
네거티브라고 하는 건 실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공공 일자리 늘릴 때 중요한 부분이 소방안전, 소방관들이죠. 또 경찰관 이런 쪽 인력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 이제 경찰들이 좀 이렇게 실질적인 시민 안전 보안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했던 사업 하나가 시민 순찰대라고 해서 해당 지역에 한 개 동당 약 16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순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또 귀가 도우미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여성들도 안전하게 느끼고, 안타깝게 새누리당의 반대로 폐지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실질적인 인력 증원이나 현장에 좀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도한 서울공화국 중심의 수도권 발전을 최소화하고 대전, 충남, 자치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수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수도로 발전을 시키게 되면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묶여있는 여러 수도권의